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마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이 보수 진보라는 이 말의 언어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보수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무엇을 지킨 세력이 아니고, 한국의 보수 세력이 개혁을 하고 진보로 나아갔던 세력인데, 이걸 보수라고 규정을 하니까 힘이 딱 풀려버립니다. 그럼 진보는 뭐냐? 진보는 역사를 발전시킨 세력.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자유를 넓혀간 과정이 역사 발전입니다.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특히 인권, 법치, 복지,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을 추진한 세력을 진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법치를 부정하고 경제는 관심도 없고 복지는 경제적 뒷받침 없이 일단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든지, 인권도 자기들 편에 쓴 사람들의 인권만 챙기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전혀 도외시하고,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안 생기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진다. 이러면 이건 진보 세력이 아니죠. 이들의 행태는 오히려 전근대적 봉건 세력, 그 중에는 일부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진보라는 말 자체가 과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면이죠, 가면. 보수는 너무나 억울하고 진보는 너무나 화려한 이런 용어법으로 보수 대 진보라고 해버리면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진보가 좋다고 그러지 누가 보수를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젊은 층은 뭐 새로운 걸 원하니까 진보라는 말을 따라가죠. 그래서 보수 대 진보라는 이 이분법으로는 100번 싸워도 보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의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정권과 타협이 불가능한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한다면은 김정은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눠야 됩니다. 김정은 세력은 사회주의, 독재,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민족 반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정통 세력입니다.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반공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보수란 말, 진보란 말 쓰지 말고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줄이면 대세냐 반대세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은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이렇게 나눌 경우에는 그게 국가가 기준이 됩니다. 또 다른 분류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헌법 세력이냐, 헌법 수호 세력이냐, 또는 헌법 존중 세력이냐, 또는 좌우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를 사회주의 지향 세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 흔히 좌파라고 합니다. 우파는 반공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좌우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파 쪽으로서. 우파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좌파는 그 속성상 반헌법적 세력인데, 좌우라고 해놓으면은 반헌법 세력한테 50%의 지분을 줍니다.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할 사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세력 대 김정은 세력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세력은 헌법대로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평화통일이란 말을 하면서 자유통일이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연방제 통일이라고 북한 정권식 통일 방안을 겁도 없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수는 앞으로 보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자. 그리하여 분단고착 세력이든지 평화통일로 위장한 적과통일 세력을 배척하는 자유통일 세력, 미래지향적인 자유통일 세력, 대한민국 세력, 헌법 수호 세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일단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즉 좌파가 진보가 아니고 우리가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개혁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로그레시브란 말이 한국에 들어와서 진보라고 됐는데 진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그레시브라고 쓰는 외국의 경우에 어떤 경우냐 거의 90%가 좌파 공산주의를 진보라고 합니다. 스스로 진보라고 해요. 이게 국제적 통용 개념입니다. 공산주의를 북한 내에서도 김일성이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보적. 국민들이 진보라고 하면 아 그것은 좌파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깨부숴야 합니다.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 좌파가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파가 개혁 세력이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를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편의상 저는 보수를 씁니다만 이 보수 세력,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 주류 세력은 그동안에 뭘 해왔습니까? 첫째,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으므로 반공 자유민주주의라야 합니다. 저 남태평양의 뭐 피지라든지 호주 같은 데는 공산주의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한국은 반공을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신 듯이 반공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반공만 하면 안 됩니다. 반공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면 그것은 독재로 가버립니다. 반공 독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공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만도 안 됩니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첫째, 공산주의와 싸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당하게 나는 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고 나는 민주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우지 않고 독립투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히틀러 지배체제 하에서 독일 지식인들이 히틀러를 반대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양심적 지식인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히틀러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히틀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애국자라고 설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국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맞서지 않은 사람, 3대 독재자를 비판하지 않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민주투사를 자처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남북한의 독재에 다 반대해야 됩니다. 남한의 독재에서도 북한의 독재를 다 반대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은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자가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반공은 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는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패거리들만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권을 잡아서 독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게 북한적 논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자, 농민,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하는 거, 소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민주주의다. 그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주의론과 민중민주주의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기관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민중민주주의는 반헌법적 이념이다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는데 요사이 정책을 펴는 걸 보면 마치 90%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59%가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마치 혁명 정권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교과서도 폐지하고 원자력 발전도 앞으로 백지화해서 더 이상 짓지 않고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법규와 상식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혁명적 사고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은 혁명을 불법화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 어디에 혁명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합법화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혁명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쿠데타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혁명이나 쿠데타나 초헌법적으로 합헌 정권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혁명은 되고 쿠데타는 안 된다. 그것은 운동권적 사고방식이죠. 혁명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공산혁명이라는 이름으로 20세기에 2억 명이 죽었습니다. 2억 명이.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은 첫째 국가, 그 다음에 법치, 그 다음에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편과 대한민국 편이 아닌 사람을 갈라야 합니다. 공산주의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자처할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을 민주주의자든지 진보라고 불러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이름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저희 제안은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자.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대세라고 하자.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부르자. 애국 세력이라고 부르자. 보수라고 부르지 말자. 저들을 절대로 진보라고 부르지 말자. 진보라고 꼭 불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칭 진보라고 하면 됩니다. 또는 소위 진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입으로 저들을 진보라고 불러주면 그때부터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낙태에 반대하면 보수고 낙태에 찬성하면 진보다. 이것은 정책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책을.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정책을 두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념적 문제를 가지고 대북 정책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대한민국 편이라고 해야죠.
대북 정책을 엉성하게 해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주고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이런 정책은 그게 진보가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진보란 이름으로 반역을 감추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합시다. 보수를 대체할 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서로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